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주식 프로는 이게 다르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라고 하면은 뭐야, 주식 프로가 뭐지? 뭐 기관 투자자인가, 펀드 매니저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지점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뭐 다 포함됩니다. 뭐 기관 투자자, 뭐 펀드 매니저, 그리고 한때 기관 투자자로 활동했었던, 지금은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 뭐 뭔가 고수, 뭐 그런 사람들 다 포함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적인 주식 초보자들이라던가 일반 보통의 개미들과 조금 다르게 한 차원 위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 투자자들, 주식을 업으로 삼아서 굉장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든 꾸준하게 계속 어떤 시장에서든 수익을 내는 사람이든 뭔가 좀 한 차원 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더라 라는 그런 저희 경험적인 얘기들을 해드리는 거고, 그냥 흥미 위주로 좀 들으셔도 되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주식과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해서 들어보시면은 좀 고칠 점들도 보일 거고 배울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 한번 잘 들어보시죠. 네, 오늘 이야기에서 자신의 습관이나 생각의 방향 이런 것들을 교정해야 될 포인트가 좀 있으니까 생각해 봐 주시고, 그리고 이 프로들의 생각이란 거는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사람들의 경험치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10년, 20년 투자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경험치 자체 그 양이 다르거든요. 어찌됐든 업으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 투자, 전업 투자 오래 했다 이런 경험치랑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잘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들은 자신만의 주력 종목군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익숙한 종목들을 말하는 건데,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왜 새로운 종목, 항상 뉴페이스를 좀 더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막 새로운 종목, 식상하지 않은 종목, 이거 새로운데 신선한데, 이런 신선함에 매력을 느끼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프로들, 아니면 진짜 일정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뭐 노래방 18번처럼 자신이 항상 하는 종목이 군으로 이렇게 한 개는 아니란 얘기죠.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돌려서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하고,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렇지만 특정 종목이 정말 상태가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10년 이상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뭐 10년 이상 보유한다는 아니겠지만 이제 관심 종목에 두고서 10년 내내 계속 트레이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중간에 사고 팔면서 교체가 되는 과정에서 잠깐 없어졌다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그쵸. 근데 이건 좀 저도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데 결정적 차이 같긴 하거든요. 주식 초보자분들, 그러니까 본인은 초보자라고 생각 안 하는데 결국은 이 프로와 다른 그냥 보통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잘하는 사람 만나면 종목 좀 알려줘, 종목 추천 좀 해줘, 너는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없는 거예요. 본인의 주력 종목군이 없고, 돈 되는 종목은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 있겠지라고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되게 많이 다른 관점인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 결정적인 차이는, 종목이 수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도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종목, 주력 종목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다 오를 거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에 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 다룰 수 있고, 똑같은 종목이더라도 나는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거 남의 걸 받아갖고 뭘 하냐는 거죠. 본인이 소화할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되는 건데, 일단 그 관점부터가 매우 차이가 있는 거죠. 맞아요. 결론은 내가 정말 잘 다루고 내가 잘 아는 파동, 내가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 그렇게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이거는 생각보다 큰 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프로들은 수익 중인 종목을 관리하는 게 손실 종목을 관리하는 것보다 어렵게 느껴요.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바른손이라는 종목이 띄어져 있는데, 뭐 보통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극단적으로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려왔다, 그럼 이 대세 하락기, 이럴 때 정말 미치고 팔딱 뛰잖아요. 어렵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를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만약에 이런 데서 잘 시작을 했다, 그리고 지금 막 수익권으로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수익성, 이거를 수익을 챙겨도 되고 더 극대화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이 가능한 그런 분기점에 딱 들어섰을 때, 그럴 때가 훨씬 더 어렵게 느껴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초보자들은 이 하락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대표적인 이유는, 저는 제 생각에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꼴 보기 싫고 이 종목이 싫어지고 감정적으로 짜증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언제 수익 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생각으로부터 일단 자유롭거든요. 왜냐? 감정 빠졌고 난 수익 낼 수 있거든. 일단 이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경험치가 있으면은 이때는 대부분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기회다. 내가 비중도 확대하고 아니면 관리해서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일례로 상승장이 지속되게 되면은 프로들은 좀 하락장 좀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거든요.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하락장에선 사실 어떻게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감정 동요가 없는데 오히려 이 분기점에서는 이때는 프로들도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이때 둘 다 선택할 수 있었는데 내가 A를 선택했는데 B를 선택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거는 프로가 되더라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라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아니면은 개인 투자를 하고 있는 프로라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자신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때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지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그렇고요. 그건 뭐 저도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이게 기회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도 기회죠. 이제 수익 상황에서 이제 내가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는가 기회가 나한테 온 것인데 그 기회는 나한테 이제 주어진 선택권이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기회를 크게 잡을 수도 있고 작게 잡을 수도 있고 다른 형태로 잡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사실상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뭐 비슷하다고 보면 비슷할 수 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가격 메리트를 활용해서 평단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 매수의 기회에 그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막 팔아가지고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쵸. 나에게 주어지는 선택권이 어쨌든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된 것 안에서 내 실력을 그냥 발휘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 아플 일이 없는 거죠 여기는. 맞아요. 어찌 보면은 한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이거는 해야 될 거 하면 된다 하니까 오히려 기계적으로 되는데 이때는 나는 어떤 선택도 가능한데 어떤 선택을 했냐에 따라서 100만원 수익 낼 수도 있고 1000만원 수익 낼 수도 있고 1억 수익 낼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좀 신중하게 되죠. 그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언뜻 이해는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이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뭐가 다르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손실 중일 때, 뭐 지금 상황 같을 때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힘들어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정도만 받아들이셔도 뭐 한 단계 좀 발전하는 데 도움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클럽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잖아요. 이제 5년을 꽉 채우고 6년 차 들어서면서 지금도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훈련을 시작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처음에 훈련할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을 빼야 됩니다.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유는 감정을 빼면 투자를 잘한다? 잘할 수도 있고 잘하기에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감정을 빼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감정을 빼지 못하면은 무조건 투자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중에 기본적인 거라서 감정을 빼야 된다. 어찌 보면은 그 감정의 동요 자체가 프로와 아마추어 일반인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세 번째는 현금 보유성이에요. 이거는 예전에는 실제로 이 생각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도 수준이 많이 높아지셔가지고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된다,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 이거를 당연시 여기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좀 공감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계좌에서 현금은 당연히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혹시나 안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간혹 어떤 투자자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좌에 현금 있는 꼴을 못 보시는 분들, 계좌에 현금만 있으면은 무조건 물 타려고 하거나 새로운 종목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과 프로의 매매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라는 거, 이거를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뭐 아예 현금이 없는 걸 떠나가지고 뭐 미수신용 쓰면서 막 빚으로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잘못됐다는 거 정도는 인식 개선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대체로 현금을 늘 가지고 있는데 잠깐이라도 오늘 같은 때 뭐 약간 단타 치려고 잠깐이라도 몰빵을 때렸다가 뺀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좀 아주 좋은 기회가 되면 저점에서는 그때는 좀 현금 없이 이렇게 다 때려 넣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 프로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과 항상 현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어느 게 더 좋은 걸까요?
사실 잘 할 수 있으면 현금을 활용해서 회전력을 높이는 게 프로들도 더 좋아하고 지향하고 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계좌의 회전, 현금의 회전력을 높이는 그 행위인데 이 부분은 조금 딥해질 수는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생각하는 현금의 회전과 프로 투자자의 회전은 많이 다릅니다.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은 현금 보유성, 여기서 계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남았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그냥 놀면 뭐해, 뭐 하나라도 잠깐 단타 치고 나올까, 짧게 뭐라도 하고 나올까,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활용성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력을 극대화시킬 때 이 1,000이 들어갈 때 이 1,000이 빨리 나오지만 빨리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빨리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지를, 이 부분을 되게 깊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그렇지 못할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전제 조건을 하나 더 넣습니다. 이 1,000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내 계좌의 다른 슬롯이나 다른 종목에서 이렇게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나, 이게 여기서 묶이게 되면은 다른 데서 비중을 조절해서 이 현금을 채워 넣을 수 있는지, 즉 현금의 순환이 막히지 않게끔 이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구조적으로 생각을 하고서 회전을 걸거든요. 근데 초보자일수록 그냥 나 돈 있어? 그러면은 단타 성공할 것만 생각하고 빨리 단타 쳐서 나와야지. 근데 실패하게 되면 손절하지. 이렇게 좀 단조로운 프로세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1,000만 원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다 넣어서 한번 도박하듯이 해보지. 만약에 안 되고 이거 물리면 손절할 건 아니지만 기다리면서 나 그냥 또 월급 받으니까 매달 한 100만 원, 200만 원 저축 가능하니까 여기다 넣으면서 나중에 좀 더 늘리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로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라도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풀어낼 수 있으면 말씀하신 이런 뭐 다른 대체적인 방법으로 순환을 시키는 거겠지만, 이게 초보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 나중에 심리적 장벽 같은 게 생겨서 여기다 돈도 못 넣고 물린 거는 물린 거대로 어찌하지도 못하는 그냥 계좌 잠식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쵸.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는다. 일단 이 프로라는 분들은.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여기서 또 연결되는 게, 이 회전을 시킬 때 이때 어떤 종목에 어떻게 투자할까라고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은 당일 종목, 거래량 상위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 수급 핫한 거, 테마주 요쪽부터 눈길이 가는데, 저는 그때 진짜 필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주력 종목. 왜냐면 주력 종목으로 가게 되면은 내가 이 종목에 변수가 있지 않는 한 들어갔다 나오는데 내 전체적인 프로세스 시간적 사이클 계산이 그렇게 크게 오차가 안 나거든요. 네. 자, 일단 제가 주식했던 게 좀 꽤 괜찮은 교보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 기간 동안 주식을 해왔어요. 처음 주식을 해서 지금까지 주식한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은데, 앞에 여기 몇 년 동안 여기는 거의 못하던 때고, 그리고 이 후반기 여기부터가 이제 꾸준하게 계속 수익을 내고 뭔가 좀 바뀐 지금의 형태로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인데,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아까 말했듯이 잠깐이라도 내 계좌에서 현금이 바닥나거나 막 그랬던 때가 이 기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기간에 한 번도 없었고 이때는 많았습니다. 그냥 그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고, 이때는 수익이 끊기지가 않았고 이때는 계좌 잠식 상태도 되게 많이 겪었고 자충우돌 테스트만 하던 그런 때거든요. 그런 기간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실상 뭐 이 현금 보유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원칙? 룰 같은 거를 깨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런 핑계를 대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계좌가 묶여버리고 잠식이 되고 그동안에 해왔던 잘해왔던 걸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 3번도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항상 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지켜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차이인 것 같아서. 네. 자, 네 번째는, 이거는 그냥 조금 가볍게 하는 얘기인데, 프로들은 주식 초보자, 일반 투자자분들하고 주식 이야기 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도 사석에서 주식 이야기를 진짜 잘 안 해요. 심지어 저의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저의 출신이나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주식 그냥 뭐 조금 알아요, 잘 안 해요, 그냥 이렇게까지 얘기하고서 화두를 돌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거 버디님도 그러지 않나요? 네, 이게 서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대화 자체가 될 수가 없는 상태죠, 사실상.
아, 그쵸. 네. 저희야 방송에 지금 수백 편의 영상을 올렸고 우리가 어떤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뭐가 잘못되는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처음 만난 사람, 서로의 배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주식 얘기를 한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프로, 그러니까 한 차원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냥 보통의 주식하는 사람, 이렇게 둘이 다르면은 대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정상적인 대화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 정도로 매우 차이가 커서. 네, 가끔 훈수도 받습니다.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고서 훈수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거기다 대고 또 뭐라고 또 말하려고 그러면 또 끝도 없는 대화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하고 그 훈수를 받아들이고 끝내는 경우가 많죠. 네, 이 당연한 것 때문에 이게 가볍게 얘기했지만 별거 아닌 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초보자들은 어찌됐든 저희 영상을 보고 있으신 초보자분들, 시청자분들은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관점이 통일되고 어느 정도 결이 맞춰져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야 너무 광범위한 주식 투자 이야기 중에서 그래도 제한된 어떤 포커스할 수 있는 암묵적 룰 같은 게 있는 거고, 이게 관점이죠. 이 안에서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갑자기 근데 종목만 잘 고르게 되면은 2000%도 수익을 내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제가 주식을 가르치려고 하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열심히 해보세요. 건투를 기원합니다. 이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이야기는, 이거는 여전히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건데, 프로들은 매스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에서 매력을 못 느낍니다. 오히려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인 투자자 초보자일수록 매스컴에서, 특히 9시 뉴스 이런 데서 계속 이렇게 떠들어주는 종목들한테 굉장한 관심과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한때 삼성전자, 한때 LG화학, 한때 그런 대표적인 떠오르는 종목들 있죠. 아니면 테마가 심할 때 어떤 종목 10배 상승했다 뭐 이런 것들 뉴스에서 보게 되거나 매스컴에서 이슈가 돼서 모두가 그때 되면은 유튜버들이 재생산을 해가지고 막 그런 류의 컨텐츠를 막 100개 1000개씩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좋다라고 말하니까. 근데 정말로 저를 포함해서 제가 알고 있는 프로들은 이미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 종목 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차이를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쉽지 않죠. 이것도 감정의 영역이라서. 이건 또 좀 다른 측면에서 할 얘기도 있는 것 같은 게, 주식 초보자분들, 이제 막 주식을 하는 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주 듣는 얘기가 뭐 경제 뉴스 같은 거 봐라, 기사 봐라, 거기서 다뤄지는 종목들 보고서 좀 관심을 가져라,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조언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주식을 시작을 해서 주식은 그렇게 뉴스를 보고 매스컴을 보고 나오는 종목을 가지고 내가 잘하면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고착화가 돼버리면서 계속 그게 습관처럼 그렇게 쭉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냥 관심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뭐랄까 조언이었을 뿐인데, 주식하는 방법으로 굳어져 버린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거는 교정하기 되게 좀 쉬운 원포인트 팁을 드리게 되면, 뉴스란 건요, 과거의 사건이나 이슈나 어떤 특정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A라는 종목이 좋았다라는 거는 지금 방송이 되는 시점에서 그 전 흐름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는요, 지금부터 내가 투자를 해서 수익성이 있는 곳에다가 돈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여지껏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좋을 거다. 이거는 진짜 모순적인 생각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시게 되면은 요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네. 자, 주식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이 5가지, 이게요, 뭐 저나 어니스트님한테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고, 뭐 2번도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싶겠지만 경험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영역에서 경험을 쌓다 보니까는 이게 당연하지가 않은 거죠. 나는 여태까지 매스컴 이슈 되게 민감했는데, 나는 손실조정일 때 되게 빡세던데, 나는 현금 그냥 가끔 다 써도 되고 막 신용 미소도 하면서 수익 냈는데, 다 다른 거야 이게.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정반대의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맞아? 막 이렇게 봤을 때 잘하는 쪽이 맞는 거예요. 잘하는 쪽이. 그럼 누가 잘하겠냐는 거죠. 한 차원 이에 있는 사람이 지금 10몇 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자산을 막 크게 성장을 시킨 어니스트님이 맞을까? 아니면은 그냥 주식을 그럭저럭 하면서 그냥 수익 겨우 근근히 내거나 혹은 지금 같은 때 계속 손실을 내는 굉장한 다수가 맞을까? 다수결이라면 당연히 다수가 맞겠지만 이건 다수결이 아니잖아요.
소수일지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왔다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전달시켜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기획을 한 거고, 약간은 좀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누구나, 주식 잘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다라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경험적으로 그냥 이렇다라는 부분을 저희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는 발전하시는데 한번 좀 곱씹어 보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수준이 있는 분들은 오늘 같은 얘기가 약간은 조금 당연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한두 개 정도는 그래 난 아니었는데 나머지는 당연해,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투자 클럽 있잖아요. 클럽에 오시면은 그 안에서는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들이 오갑니다. 이제 저희 영상들을 클럽 회원분들도 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봤던 것 중에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 부분들은 클럽에서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면 또 저희가 또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또 그 안에서 대화가 오가고, 교육할 부분이 있으면 교육도 해드리고, 그리고 실전 매매를 함께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는 매매와 더불어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길이 저희가 운영하는 클럽에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오늘 얘기에서도 클럽 회원분들한테 얘기하면은 지금 이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지만 클럽 회원분들께는 어떤 특정 부분을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또 따로 기획을 해서 영상이라던가 글이라던가 그 클럽 안에서의 대화로 교육을 해드리니까 뭐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도 이제 좀 그런 게 보였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로 오셔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검색 결과 타고 오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카페가 뜹니다. 이 카페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가입하시면 다른 거 뭐 볼 필요 없고요. 볼 수도 없는 글이 대부분이고, 이 아래 보시면 주주회원 투자클럽 공지 보러 가기 있죠.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시면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에 관련된 안내가 쭉 나와 있고요. 중간에 영상으로도 또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이거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궁금하시잖아요. 회비는 얼마야? 여기 몇 명이나 있어? 들어가면 돈은 얼마나 벌어? 교육은 어떤 식으로 된다는 거지?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지?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들 여기에 대체로 다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 싶으면 상담 과정에서 또 안내 드리니까 여기 신청서 작성하셔서 상담도 따로 받아 보시고 가입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계속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